싶어서 정말 실험 많이 해봤는데 정말 물티슈만한 게 없거든요. 먼저 얼굴 온도를 처음에 재봤습니다. 36.3도가 지금 나오죠. 높다. 이렇게 얼굴 높으면 정말 노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티슈를 저렇게 얼음물에 한 10초 정도 적셔 주시고요. 그리고 물기를 이제 짜야겠죠. 얼굴에 붙이는 게 아니라 목에 붙이는 겁니다. 네. 경동맥을 감싸주는 게 포인트고요. 저렇게 한 1분 정도만 있다 쟀는데도 35.4도, 거의 1도 가까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물티슈를 준비를 해주셔서 네네. 대봤거든요. 난 이것도 저 콩국수 먹기 전에 쑥딱 끓여있는 거. 저도요. 아까 쓸 뻔했어요. 엄청 시원한데요? 네. 진짜 시원하죠. 어우, 시원해. 앞쪽으로 붙이시면 더 좋아요. 야, 시원하다. 목 앞에. 네. 아니 목에 댔는데 얼굴 위쪽이 다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 열이 느낌이. 확 떨어지는 느낌. 야, 이거 맞아요. 등산 다닐 때 이거 한번 괜찮네. 해봐야지. 아니 우리 아버님들 식사하시기 전에 물티슈 쓰시고 목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과학적인 그냥 여기서 내리시는 작업이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오, 네. 확실히 시원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얼굴로 가는 혈관이 경동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얼굴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고요. 근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얼음물이나 냉동실에 잠깐 담그거나 넣어두시면 더 좋기는 한데 일상생활 중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실온에 있는 물티슈만 가볍게 올려주셔도 어쨌든 내 피부 온도보다는 시원하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얼굴의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던데요? 네, 대부분의 극단적인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선풍기 바로 앞에 앉아 계시거나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로 바람. 밑에 계시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져서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오히려 피부 증상이 노화가 심해질 수 있고요. 너무 덥다고 해서 얼음물이나 이런 거를 얼굴에 직접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시원은 하시겠지만 네. 오히려 이 극단적인 온도차 때문에 피부 노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꿀팁을 배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피부 건강 비법은 배우상 선생님이 준비해놨는데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독소 배출의 길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 인체에는요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폐도 되고요, 간, 또 신장, 림프계 거기에다가 피부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폐 같은 경우는요 산소 교환을 하잖아요. 가스 교환을 통해서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고요. 간에서는요 혈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자체를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고, 신장 같은 경우는 노폐물을 여과하죠. 또 림프계 같은 경우는요 이 밤 사이에 온몸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청소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같은 경우는요 땀을 통해서 바깥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피부가 땀이 나지 않고 독소 자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드름이라든지 뾰루지라든지 또 잘 낫지 않는 한성 어떤 포진 같은 증상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체질에 따라서 피부도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부분이 이제 사상체질이어서 사상체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자 하는데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가 좀 얇은 편인데 대신에 좀 거칠고 건조한 어떤 형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양인 쪽에서 있는 분들 중인데 이분들은 열이 좀 많아요. 피부 자체가 조금 얇고요. 반면에 태양인은 좀 건조하고 거친데 이에 비해서 소양인 같은 경우는요 피부가 좀 부드럽고 그리고 탄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양인은 피부 자체가 약간 검은빛을 띠는 분들이 많죠. 다른 분들보다 검은 색깔을 좀 보이신다라고 하면 피부 상태에서 소양인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재 질병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태음인 같은 경우 건조해지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두껍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또 거칠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피부에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는 피부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피부과라든지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소음인들도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매끈매끈하고 흰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왜 손발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부 장기의 건강을 가늠하시잖아요. 그럼 피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폐하고 연결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피부 같은 경우는 폐와 부합되고요.
또 폐의 기능 자체가 피부에 있는 털에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폐 같은 경우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는 장기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폐가 건강하게 되면 면역력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것도 침투하기가 매우 쉬워지고요. 이럴 때 피부에 여러 가지 습진이라든지 어떤 건성 피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드러기나 여드름 나면 그냥 피부가 좀 안 좋아졌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부 장기와 연관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또한 폐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소화기 장기, 위와 장에 문제가 생겨도 피부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 대장금이라든지 어떤 허준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피부에 여드름이 났는데요. 이것을 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기를 다스리는 약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몸속에 있는 소화가 잘 돼서 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가 없으면 피부도 건강할 수 있는데요. 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특히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 장에 트러블이 생기시게 되면 피부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건조한 증상에서부터 여드름이라든지 풍진과 같은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